저는 에서 파는 이것들을 가짜 음식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세게 말하면 쓰레기 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쓰레기 음식들을 계속 먹게 된다면 몸에 쌓이게 되고 간과 신장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다 결국엔 몸이 망가지고 큰 병이 찾아오겠죠. 심지어 몇몇 신문사와 박사들은 담배보다 더 해로운 음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이 되는 이유는 이 음식의 문제점들 때문입니다. 이 음식은 중독성이 있어서 자식에게 대물림이 되고 젊은 사람들에게도 치명적이지만 장년층에겐 독이나 다름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심지어 큰 규제가 없어서 계속해서 중독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절대 먹으면 안 될 쓰레기 음식들을 알아보고 어떤 음식으로 대신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지인에게 소개해드려서 지인들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치 있는 시간 가시TV입니다. 오늘 알아보려는 쓰레기 음식은 말 그대로 정크푸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크푸드란 문자 그대로 쓰레기처럼 영양성분이 불량한 음식입니다. 즉, 모습과 맛은 그럴듯하지만 근거없는, 열량은 높지만 영양가는 낮은 식품의 총칭입니다. 높은 열량으로 단기적으로는 많은 에너지는 주지만 영양가가 낮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몸이 망가지며 고혈압, 심장병 등이 유발되기에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시적으로 입은 즐거울 수 있지만 포만감의 지속력이 시원찮고 과량의 잉여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뀌어 살은 미치도록 찌는 이래저래 실속 없는 음식입니다. 정크푸드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996년 어떤 이가 미국 M사의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구매했는데 이를 잊어버리고 24년이 지나 이사가는 날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론 당연히 썩어서 없어지거나 심각한 부패로 인해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 햄버거는 썩지도 않고 곰팡이도 전혀 없이 수분만 약간 날아간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비슷한 사례로 아이슬란드의 M사가 모두 폐업하며 마지막으로 판매된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간직하고 싶었던 헤르투르 스마라소는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보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햄버거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썩지 않고 수분만 빠지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를 신기하게 본 여러 사람들은 그 햄버거를 호텔과 박물관에 전시하는 등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에 M사는 수분이 모두 빠져나간 상태라 썩지 않는 것이라며 해명을 했습니다. 수분을 제거하는 과정은 식품 부패를 막기 위해서 많이 하는 과정 중 하나이긴 합니다. 예로 모두 한 번쯤 먹어봤을 라면에 들어있는 건더기나 군대에서 보급하는 전투식량입니다. 이런 음식들의 공통점은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군대 전투식량과 라면은 대표적인 비상식량이라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M사의 햄버거와 감자튀김은 비상식량도 아니면서 왜 이런 과정을 거쳤을까요? 이는 정말 간단합니다. 기업 이득에 큰 도움을 준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부패 우려가 줄어들면 오래된 고기와 빵, 감자를 판매해도 상관이 없을 뿐더러 수송에도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어떨까요? 당연히 나쁩니다. 좋은 영양소는 건조 과정과 방부제 처리 과정에서 다 죽어버리고 나트륨과 당만 높은 쓰레기로 변하게 되니까요. 저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음식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죽어있는 음식인 것이죠. 정크푸드를 섭취하게 되면 체중 증가는 기본이며 각종 만성질환의 원인이 된다. 이미 수많은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정크푸드를 자주 먹으면 우리 몸은 면역체계의 변화가 일어날 우려도 큽니다. 국제학술지 셀에 실린 미국 매사추세츠 의대, 네덜란드 흐로닝원 대학 등이 함께한 국제 공동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정크푸드를 섭취하면 우리 몸은 이 쓰레기 음식들을 유해 세균으로 인식해서 면역체계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는 정상 식단으로 바뀐 뒤에도 상당 기간 남아 당뇨와 동맥경화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동물 실험을 통해 고지방, 고당분, 저섬유질의 정크푸드 식단을 한 달간 진행했는데 그 결과
실험쥐의 몸 전체에서 강력한 급성 염증성 반응들이 일어나며 혈액 속 과립성 백혈구와 단핵 백혈구를 비롯한 특정 면역세포들의 수가 급증했습니다. 이는 유해 세균에 감염되면 나타나는 반응과 유사했습니다. 심지어 2017년 미국 남캘리포니아 대학 신경과학과 연구팀에선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실험쥐들에게 알츠하이머병 발병과 관련이 많은 사람의 유전자를 이식한 뒤 두 그룹으로 나눠 60일 동안 한쪽엔 고지방 고당분 음식을 다른 한쪽엔 저지방 저당분 음식을 줬습니다. 연구 결과 고지방 고당분 음식을 먹인 쥐들에서 알츠하이머 유사병증이 상당히 증가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유전자 손상으로 정크푸드를 즐겨 먹는 부모는 자녀에게 당뇨병을 물려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담배와 술을 끊듯이 정크푸드도 끊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크푸드 대신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그건 바로 정크푸드와 같이 제조 과정을 거친 죽어있는 음식 말고 살아있는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중독성 강한 정크푸드 대신 섭취하기 좋은 음식으로는 영양소가 풍부한 과일, 견과류, 채소 등이 있습니다. 사과, 딸기처럼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과 바나나처럼 포만감을 줄 수 있는 과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잎이 많은 채소와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 같은 영양소 밀도가 높은 채소의 섭취도 늘리면 좋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 귀리나 현미로 만든 빵을 섭취해야 식이섬유 섭취가 늘어 정크푸드로 인해 높아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은 물론 아몬드, 호두, 피칸과 같은 견과류를 섭취하면 좋습니다. 특히 견과류는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 여러 질환이 한 번에 나타나는 대사증후군 위험 인자를 낮추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미국 브리검 여성병원에서 진행된 2010년 연구에 따르면 견과류는 고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되고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건강한 단백질인 두부, 콩과 식물은 물론 그릭 요거트 등의 섭취도 늘리면 좋습니다. 탄산음료를 대신해 물이나 녹차를 마시는 것이 정크푸드의 중독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죽어있는 음식, 쓰레기 음식, 정크푸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